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코스닥이 4년 9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를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 우리 대표님께서는 코스닥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의 1000포인트 돌파가 또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은 5000포인트를 넘어서 또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 상당히 뭐랄까 제가 참 행운인 것 같다, 운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지난주 그 코스피 5000을 넘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그 공약이 조기 달성됐죠. 그래서 확실히 이 증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강해진 주말을 지나면서 확실히 강해졌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워낙 코스피 자체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나니까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2017년도 11월에 그 당시에도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그때 11월에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부터 세 차례 거쳐서 상승을 하면서 한 3개월 만에 대략적으로 거의 33%, 지수가 33%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한 7% 정도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속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도 정말로 만만치 않게 올라갔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침 또 그때 보면은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그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이 소위 랠리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또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소위 시장의 반응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이 부분이잖아요. 진짜 정부 정책에 힘이 붙으니 힘의 동력이 생기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 1월 초에도 예단을 해주셨어요. 코스닥이 이제 좀 키 맞추기식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 그러니까 대형주의 수급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키 맞추기식으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 순환매가 펼쳐지는 시장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말씀 주신 대로 코스피가 일단 5000 달성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변동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이란으로 지금 항공모함을 미국이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 동안은 그 엔화가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강세 반전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예상한 거긴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역시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일종의 항복선언 뭐 이런 식의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원화 약세에 대한 걱정은 일정 부분 좀 덜어졌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또 2024년도 7월에 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그런 자락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이와 관련돼서 혹시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에 대한 소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일종의 그런 원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에도 봤지만 역대급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대기 자금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시장으로의 그런 순환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그 규모가 역대급으로 큽니다. 매년 30조씩 총 1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계획에 서 있고 그것이 이제 소위 집행을 앞두고 있다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먼저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선침의 성격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닥으로 향하는 기관의 자금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에서는 9,7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오늘장에서는 무려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개인들의 ETF 성향의 자금들도 지금 집계가 되는 것이고 금융투자 쪽도 뭐 연기금 쪽도 다 통틀어서 집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성격도 궁금하고요. 향후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5,000P 얘기했는데 3스닥 뭐 이제 3천 코스닥을 이제 3천 스닥. 네, 네. 3천 스닥을 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공약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번 코스피 5천 특위의 민병득 위원이 제안을 했다. 이게 마치 5,000P를 넘어섰을 그날 그 소위 대통령과의 그 5천 간담회에서 이제 그 제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시장이 기대가 좀 더 커졌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첫 번째로 이 기대 효과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언급했던 국민성장펀드 이거 상당히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1개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AI부터 시작해갖고 반도체, 바이오, 뭐 로봇, 항공우주, 방산해갖고 미디어 엔터까지 총 망라해서 11개 소위 집중 첨단, 육성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대기업보다는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꽤 할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 특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짚었지만 작년 11월 말에 국민연금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위 국내 주식형 중에 오래간만에 중소형주 펀드에 처음으로 자금 집행을 소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운용사를 결정을 했고 자금 집행은 올 초부터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국민성장펀드 플러스 국민연금 정말 원래 큰 손 또 새로운 큰 손 두 손이 나타나서 결국은 코스닥의 자금 유입이 앞으로 꽤 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까 우리가 언급한 대로 선취매의 성격의 자금 유입이 금요일과 오늘 집중적으로 커졌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은 지금은 사실 뭐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단 다 올라가는데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만간 옥석가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새로운 큰손과 기존의 큰손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랠리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아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레벨을 경신한 이 시점에서 목요일 또 슈퍼데이를 맞잖아요.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플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여기에다가 FOMC 회의 결과까지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변곡점이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는 변동성이 꽤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미국의 M7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뭔가 좀 소위 이제 사실은 다시 한번 되돌아서려는 이제 그런 힘겨루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I 안에서도 메모리와 나머지가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지 여부가 이번 주에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까지 소위 엔화 강세 흐름이 얼마나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아마 순환매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경험했지만 코스피 안에서도 순환매를 쫓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코스닥 전체 지수는 7% 올랐지만 코스닥 150 지수, 상위 150개 지수는 11%나 올랐거든요. 네. 특별히 지금은 당장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라면 이럴 때는 순환매 걱정하느니 그냥 150 ETF, 지수 ETF를 사는 것이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이러한 랠리를 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위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쫓아가면 큰 재미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길목을 지키려면 아직 반응이 덜 나온 것이 자사주 소각, 맞아요. 의무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2월 달 임시국회 때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와 이 사이에 이소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이 새롭게 추진이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키포인트는 PBR 0.8 미만은 상당히 상속할 때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결국은 0.8 미만이 0.8을 넘기 위해서 상당한 주가 부양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길목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향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으니 코스닥 ETF, 뭐 지수 투자가 좀 현명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3차 상법 개정 통과 기대, 봄이 지나면 주총이 몰려 있으니 저 PBR 관련 종목 주목해보자. 그럼 증권주, 지주사 이쪽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증권사 지주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어디든 하다못해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우측에 보시면 개별 종목들의 PBR 다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것만 보셔도 아마 보시면은 PBR 0.5배 미만짜리가 정말로 널렸거든요. 맞습니다. 업황이 안 좋지만 않으면 업황이 괜찮은 상태에서 회사에 현금이 많다거나 또 내지는 뭐 기본적으로 자산이 좀 많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PB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노력들이 커질 수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엔화 강세 현상이 얼마나 좀 지속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현 시점에서는 코스닥 지수 투자 플러스 저 PBR 관련 종목의 선별적인 투자가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